디렉터인 로건 화이트는 프리드먼이 오기 전 다저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드래프트의 총책임자인 화이트는 2006년 6순위로 커쇼를 뽑습니다. 자이언츠가 10순위로 뽑은 린스컴이 사이영 2연패를 하자 린스컴은 뽑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커쇼는 2011년부터 더 대단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2012년 화이트는 다주 고교 투수인 타이 헨슬리를 몇 달간 관찰합니다. 고교 투수를 워낙 좋아한 화이트였기에 헨슬리를 뽑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2006년 드래프트에서는 1순위 후보인 앤드류 밀러의 지명이 밀리면서 6순위로 커쇼를 뽑으려 했던 디트로이트가 밀러를 6순위로 뽑고 다저스가 커쇼를 7순위로 뽑게 됩니다. 2012년 드래프트에서는 10순위로 예상됐던 와카가 17순위까지 뽑히지 않았고 18순위 다저스의 차례가 됩니다. 다저스는 와카를 뽑는 게 순리였지만 와카도 헨슬리도 아닌 시거를 뽑습니다. 다저스가 고교 타자를 1라운드에서 뽑은 건 돈 매팅리 감독의 아들인 프레스턴 매팅리를 31위로 뽑은 2006년 이후 처음이었고 첫 번째 지명권을 쓴 건 2002년 제임스 로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시거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커쇼를 뽑았을 때처럼 좋은 느낌이 든다. 포지션과 상관없이 남아있던 선수 중 최고를 뽑았다 고합니다. 다저스가 18순위에서 시거를 뽑자 19순위 카디널스가 와카를 데려갑니다. 와카가 2013년 PS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와카를 뽑았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헨슬리도 와카도 아닌 시거를 뽑은 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헨슬리는 양키스가 30순위에서 지명했지만 데뷔하지 못합니다. 부상이 많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건강할 때는 확실한 활약을 해준 시거는 워 21.2로 월드시리즈 MVP를 따내고 다저스를 떠납니다. 워 21.2는 피위 리즈, 모리 윌스, 빌 러셀에 이어 다저스 유격수 역대 4위에 해당됐습니다. 토미 존과 고관절 수술에서 돌아온 2019년 고교 유격수인 건너 핸더슨은 드래프트 랭킹이 27위였지만 14순위에서도 뽑힐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14순위 필라델피아, 17순위 워싱턴, 25위 다저스, 30순위 양키스, 32위 휴스턴이 핸더슨 지명을 고려합니다. 필라델피아는 네바다 대학 유격수인 브라이스 스톨이 남아있지 않으면 핸더슨을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톨은 남아있었고 스톨을 뽑습니다. 워싱턴도 투수를 뽑으면서 다저스에게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플레인 대학 3루수인 코디 오즈를 뽑습니다. 핸더슨이 그의 여름에 부진했던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키스의 선택은 메네시스 출신의 볼피였습니다. 다저스는 류현진과 그랜달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했고 거절한 그랜달이 밀워키에 입단하면서 31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1위로 핸더슨이 아니라 대학 3루수인 마이클 부시를 뽑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휴스턴까지 대학 포수인 코리리를 뽑으면서 핸더슨은 1라운드 지명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핸더슨의 순위가 밀리는 걸 보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휴스턴의 스카우팅 디렉터였다가 볼티모어의 단장이 된 마이크 엘리아스였습니다. 휴스턴에 남아있었으면 1라운드에서 핸더슨을 뽑을 생각이었던 엘리아스는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핸더슨을 지명합니다. 엘리아스는 핸더슨이 16순위 전에 사라지고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볼티모어의 드래프트는 1라운드 1순위로 애들리 러치맨, 2라운드 42위로 거너 핸더슨, 2라운드 71위로 카일 스토어스, 3라운드에서 조이 오티스를 뽑은 초대박 드래프트였습니다. 다시 다저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저스에서 단장이 되길 기대했던 화이트는 프리드먼이 오자 샌디에이고로 떠나 프렐로와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프리드먼이 임명한 스카우팅 디렉터는 샌디에이고의 스카우팅 디렉터였던 빌리 가스파리노였습니다. 가스파리노는 2015년 워커 뷰러, 2016년에는 게빈 럭스와 윌 스미스를 포함해 더스틴 메이, 토니 곤솔린을 뽑는 초대박을 터뜨립니다. 부시와 페페이어를 뽑은 2019년에 25위로 핸더슨을 뽑았다면 핸더슨은 트레이 터너의 뒤를 이어 2023년부터 다저스의 유격수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호지를 뽑았고 호지는 올해 26세 시즌을 트리플 A에서 보냈습니다. 핸더슨을 뽑지 못한 건 지나간 일이고 핸더슨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건 다저스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은 내년 도쿄 개막전의 유격수가 누구일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가을 야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배치의 최고의 자리는 우익수라는 것, 어깨가 약한 럭스는 유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지만 우승 퍼레이드가 끝나자마자 스포츠 탈장과 내전근 수술을 받을 예정인 로하스는 주전으로 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로하스에게는 $500만 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FA 시장에서 찾는 것입니다. 키스로는 FA 랭킹을 수토, 아다메스, 번스, 프리드, 브래그먼, 스나이더, 스넬, 플레어티 순으로 뽑으면서 김하성은 11위에 올렸습니다. 키스로는 김하성에 대해 빠른 공에 약하고 파워가 평균 이하지만
4년 동안 성구안과 출루 능력이 좋아져 평균적인 타자가 됐다. 플러스 수비까지 더해짐으로써 매우 가치 있는 선수로 발전했다. 하지만 수술로 인해 상당 기간 결장이 불가피해졌고 송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유격수를 맡지 못할 수도 있다. 프로파르와 비슷하다. 유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했다면 6년 1억 8천만 달러도 가능할 수 있었지만 시즌의 절반을 놓치게 될 경우 FA 제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트레이드나 계약 시나리오를 내놓는데 두려움이 없는 짐 보우드는 양키스가 소토와 6억 2.2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매츠는 알론소 재계약과 함께 번스와 프리드를 동시에 잡으며 다저스가 윌리 아다메스와 6년 1억 5천만 달러에 계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격수 상위 랭커들이 대부분 현 소속팀과 장기 계약을 맺거나 FA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독보적인 유격수 매물인 아다메스는 나이도 많지 않고 올해 날린 32개 홈런은 핸더슨과 린도어 다음이었습니다. 아다메스는 2021년 이후 112홈런이 시어와 함께 유격수 공동 1위이고 올해 161경기에 출전했을 만큼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지난해 플러스 16이었던 OAA가 플러스 1로 떨어진 부분은 불안 요소입니다. 다저스는 과연 유격수 최대어인 아다메스와 계약할까요? 하지만 이제 다저스에게 토미 에드먼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수리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스탠포드 출신 스포츠 선수 중 가장 높은 학점을 받은 에드먼은 2016년 6라운드 지명으로 카디널스에 입단합니다. 에드먼이 2019년 팀 13위 유망주가 되는데 에드먼에 대한 평가는 타격 55, 스피드 55, 수비 50, 어깨 50, 파워 35로 유틸리티에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6월 카펜터 부상으로 콜업된 에드먼은 이듬해까지 2루와 3루를 번갈아 맡다가 2021년 콜튼 웡을 대신해 카디널스의 주전 2루수가 됩니다. 그리고 골드글러브를 따냅니다. 에드먼은 2022년 2루수 유틸리티, 지난해에도 유틸리티 부문에서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가 됩니다. 콜드용이 떠난 자리에 메이슨 윈이 등장하면서 중견수를 맡기 시작했는데 중견수 수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에드먼은 2022년 유격수와 2루수로 절반씩 소화하면서 유격수로 OAA 플러스 11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통산 WRC 플러스와 조정 OPS 모두 100인 에드먼에겐 두 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산 도루 성공률이 100번 이상 시도한 선수 중 어틀리에 이어 역대 2위라는 것. 다른 하나는 뛰어난 야구 IQ와 함께 클러치 상황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에드먼은 통산 OPS가 0.76인 반면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0.834, 레이트 앤 클로스에서도 0.83으로 눈에 띄게 높고 데뷔 후 기록 중인 클러치는 전체 1위인 W. 스미스, 브래그먼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에드먼의 클러치 능력은 올 가을에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내년 시즌 후 FA가 되기 때문에 에드먼에게 내년 유격수를 맡기면서 파이프라인 7위까지 오른 알렉스 브리랜드의 트리플 A 시즌을 지켜본 후 다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격수와 중견수가 가능한 유틸리티인데다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스위치 히터라는 점에서 설령 에드먼이 주전 유격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유틸리티 멤버로 남을 수 있습니다. 테일러의 계약이 내년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저스의 내년 유격수는 누가 될까요? 에드먼은 내년 시즌이 끝난 후에도 다저스에서 남을 수 있을까요?